안녕하세요. 부동산별 지정고시일 조견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자료에 이 부동산별로 특히 그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 이 조견표라고 그 날짜와 그 고시일과 연도별로 그 적용기간을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부동산 거래할 때 왜 필요한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경우에 중요할 때에 이 자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와 같이 해당 연도 또 정기 고시일 또 적용 기간 이것이 연도별로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외우고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 표가 어떤 때 사용되는지부터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핵심 자료에 있는 표를 가지고 골라내는 요령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시가라고 얘기하는 개념은 이 핵심 자료고 전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부동산 유형별로 다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단독주택 같으면 개별주택 가격 이렇게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순수한 나대지나 이런 주택 부속 토지가 아닌 토지 같으면 그냥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그 가격들이 개별 공시지가는 뭐 시군구청,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뭐 작년까지 건교부, 지금은 뭐 국토해양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개별 주택 가격은 2005년 이전에는 고시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의 구조는 땅과 건물을 같이 합쳐서 고시하는 겁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2005년 이전에 공동주택 가격은 국세청이 고시하다가 지금 이후에 건교부에서 합쳐서 고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격들이 세금에 계산할 때 필요한 실익은 첫째는 일방실가 계산 환상실익입니다. 일방실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모를 때에 취득계약서 등이 없을 때에 그 취득계약서를 계산하는 공식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래가지고 양도가액에다가 분자 분모에다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 이렇다면 이게 주택이라면 양도 시점의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가격 그렇게 해서 분자 분모로 유를 곱해서 매매한 금액에 곱해서 취득가액을 뽑아내는데 취득은 취득 시점의 공동주택 가격인데 사실은 2000년에 취득을 해서 2008년에 판다. 그렇다면 8년 전 서류가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008년도니까 당연히 현재 국회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 가격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취득은 2000년에 샀다면 2000년 당시는 건설교통부가 고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시점엔 국세청이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국세청 고시가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시점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고시가입니다. 이와 같이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에는 기준시가를 찾아보는 곳도 틀리고 고시한 기관도 각각 틀리다. 그 다음에 날짜도 딱 매년 1월 1일자로 고시를 했다면 이거는 2008년도라면 2008년도 거 하나 딱 찾으면 되는데 2008년 요번이 2월 1일자에 팔았다. 그러면 2월 1일자의 금액을 찾아서 적으셔야 돼요. 근데 1월 1일자로 매년 고시를 했다면 2008년도 금액을 무조건 적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4월 30일로 2008년도는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4월 30일 고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5월이나 6월 달에 찾아본다고 봐도 2008년 금액이 있긴 있지만 2월 1일 당시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2월 1일 당시에는 어떤 걸 적용하느냐? 실제로는 2007년도 금액을 갖다가
여기다 적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언제 날짜별로 요 적용 기간인데요. 요것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이냐에 따라서 꼭 연도에 해당되는 말과 리콜이 되질 않고 2007년도 전년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건교부 사이트에서 찾으면 나오는데, 자, 취득은 예를 들어 요게 2000년 6월 1일이다. 그러면 2000년 6월 1일은 국세청에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2000년도에 고시한 기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6월 1일 이전에 고시를 했다면 2000년도 금액이 여기에 적혀 들어가겠죠. 근데 만일에 찾아봤더니 2000년도에 7월 1일 날 고시를 했더라. 그러면 6월 1일 당시에는 고시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1999년도, 즉 전년도 금액으로 적용을 해라.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방시가 계산할 때에 공동주택 이와 같이 기준시가를 몇 년 몇 월 며칠의 기준시가가 과연 얼마냐 하면은 연도부터 우선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월일, 그 자기가 찾고자 하는 월일자가 그 당해년도의 기준시가가 발표가 됐었느냐 안 됐느냐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 당해년도에 발표가 이미 됐다면 그 연도 거를 찾아 쓰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전년도 거를 가지고 찾아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러한 조견표가, 핵심 자료에는 조견표에 있는 대로 양도라는 것은 매매하는 금년에 판다고 해서 2008년도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10년 전에 샀다면 98년도의 숫자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시에는 어떻게 고시가 됐으며 언제 고시가 됐는지를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숫자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로 20년 전에 조견표까지 표에다 그려놓은 거고요. 두 번째 또 꼭 요즘 와서 필요한 것이 소형주택입니다. 자, 소형주택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은 원칙적으로 60% 중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매매를 하는 그 해당 주택이 이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을 것, 그 다음에 전용면적 기준으로 60평방미터 이하일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4천만 원 이하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2003년 이전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인 것은 충족은 했습니다. 동시조건이어야 돼요. 그러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얼마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그러면 요거는 주택이니까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개발 지역 같은 곳에 가시면 시세는 1억 2억씩 하더라도 노후주택들이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작습니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가 작은 경우가 있는데, 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 그런데 이분이 매매를 하는데 2008년 4월 29일자로 잔금을 치른다. 그러면 2008년 4월 29일이 양도 당시입니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이 시점의 기준시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소형주택 4천만 원 이하라면 중과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해버리면 세금을 중과당하기도 한다. 자, 4월 29일 시점의 기준시가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즉 2008년도 고시를 4월 30일 날 했기 때문에 2008년도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의 기준시가는 2007년도 거를 가지고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시한 금액을 봤더니 3,900만 원이더라. 그러면 4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분은 중과에서 빠져나간다. 자, 2주택자다. 2주택자의 소형주택 기준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입니다. 면적 기준 같은 것이 없어요. 언제 샀느냐도 안 따집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잔금 치르고 대금 청산하는 날 기준으로 그 날짜 딱 그 기점으로 기준시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1억 원이 안 되면 중과에서 빠져나가고 1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중과 50%로 내야 된다. 자, 그런데 2주택인데 이분이 예를 들어 5월 1일자로 잔금을 치른다.
그러면 기준시가가 2008년 5월 1일 기준이라는 기준시가가 2008년도를 적용해야 되고요. 방금 4월 29일처럼 이런 분은 2007년도를 적용하는데 이 5월 1일 2주택자 매매하는 그 당해 주택이 2007년도 가격은 9천만 원이었었고 1년이 지나서 올해 새로 고시하는 것은 1억 1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5월 1일 날 잔금 처리를 해버리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소형주택이지만 금년 기준으로 하면 1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소형주택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50%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준시가가 소형주택에 들어가면은 양도 일자에 해당하는 기준시가가 얼마냐 이 짤인데 이렇게 고시일 전후로 매매를 할 때는 아주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극과 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로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언제냐 이런 것들을 잘 따지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용표를 가지고 참조를 하시라는 의미고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개별주택 가격이 2005년부터 고시를 했는데요. 공동주택 가격은 2005년도까지는 국세청이 고시를 하다가 2006년 이후에 건교부에서 이제 고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고시를 한다는 것.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감면주택 같은 경우는 신축 감면주택은 5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은 100% 감면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축 감면주택을 5년 이내에 매매하시는 분은 신축일로부터 100% 감면을 받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5년 경과해서 양도를 한다.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에 감면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면을 해주긴 해주는데 5년 이내분은 감면을 해주고 5년 경과분은 양도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신축한 신축감면주택을 이분이 가지고 있다가 5년 차가 됐는데 못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 더 가지고 있다가 7년 차에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의 양도세 부분은 감면을 받고 이때까지의 양도세는 세금을 낸다. 이런 의미야.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할 때 어떤 산식으로 구분하냐면 기준시가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 차가 됐을 때의 기준시가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로 나올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 일자에 따라서 몇 년도분을 적용하느냐는 이 조견표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7년이 됐었다. 그럼 5년 차에는 예를 들어 이분이 기준시가를 보니까 5년 차가 된 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7년 차를 2008년으로 가정을 하면은요. 2008년 6월 1일이라고 합시다. 그럼 5년 차는 2006년 6월 1일이 되겠고요. 당초 신축일은 2001년 6월 1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때의 기준시가를 보니까 100이더라. 2006년 6월 1일이라면 2006년도 기준시가를 가지고 공동주택 가격을 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또 2008년도에 고시가 되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 2006년도에 고시한 100이 2008년도에도 똑같이 기준시가가 100이더라. 그러면 요 부분의 양도 차익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되어서 이것도 100% 감면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면 계산식은 별도의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기준시가를 가지고 5년 이내분의 이익과 5년 경과분의 이익을 구분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경과됐는데 기준시가가 200으로 2배로 올렸더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에 오른 폭만큼의 비율대로 양도세를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산식은 감면주택 계산식에서 별도로 공부를 합니다만은 기준시가의 상승을 하느냐 똑같으냐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감면주택 양도세 계산할 때 5년 경과가 됐더라도 감면을 100%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감면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감면주택을 5년 경과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양도세를 다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5년 됐던 날의 기준시가와 지금 자기가 팔려고 하는 시점에 기준시가가 얼마인지만 조견표를 가지고 잘 찾아보셔서 그게 크게 오르지만 않았으면은 감면 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기준시가가 똑같다든지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비록 5년 경과됐더라도 전부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갑자기 급상승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날짜와 연도를 잘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 기준시가의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일방실가 계산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다주택 중과에서 소형주택 유무를 판정하는 것, 그 다음에 감면주택을 5년 경과했을 때도 계산할 때 차이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소형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매년 4월 30일, 4월 말 정도 되면 긴장을 하셔서 소형주택의 기준시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새로 고시되기 전에 꼭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월 30일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날짜가 하루나 이틀, 2, 3일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4월 30일 날 디게이지 오고 29일 날 잔금 처리하기로 했는데 만에 하나 29일 날 하루 땡겨서 고시가 돼버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4월 말일자로 매년 고시한다고 꼭 확신할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항상 여유를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표에 있는 그 핵심 자료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서 그것이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핵심 자료 조견표를 보시는 요령은요. 우선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요. 이것은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이라고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동주택, 요거는 개별주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땅에 대해서는 따로 토지 개별공시지가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별로 보시면 이렇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4월 30일자 고시를 했기 때문에 4월 30일부터 내년 2009년도도 만약에 4월 30일 날 한다면 2009년 4월 29일까지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는 2008년도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번에 2008년 4월 29일이나 4월 28일 날 양도를 한다 그러면 이 시점은 요 2007년도 가격을 가지고 정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토지 같은 경우는 보면은 고시일이 5월 30일이죠. 벌써 한 달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틀리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2004년 이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2005년 이후분만 이렇게 매년 4월 30일 고시를 했는데 여기 2006년도 보시면은 4월 30일 날 매년 하다가 2006년도는 4월 28일 날 고시를 했어요.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항상 똑같은 날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정부의 행정 절차에 따라서는 하루 이틀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 판단을 잘못하시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끼어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까지는 국세청에서 고시를 했고요. 2006년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2005년도 부분을 찾아볼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세청 사이트에 가셔야 나오는 거지 건교부 사이트에 가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1년 늦게 아파트는 그렇고요. 이 이전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거는 2005년도의 가격을 가지고 다시 환산을 하는 공식이 있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세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서 전년도 거는 따로 계산하는 방식을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도별로 한번 보시면 이거는 고시가 2008년 4월 30, 4월 30, 4월 28일 2006년도에는 이렇게 이틀 땡겨졌죠.
그러다가 5년도는 5월 2일, 2004년도는 4월 30일. 대개 5월, 4월로 2004년도 이후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세청에서 고시를 했던 옛날 기준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대개 5월 말이나 6월 말일자로 다 고시를 했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003년에 샀다. 그럼 2003년은 4월 30일 날 고시한 것도 있고 12월 1일 날 해서 1년에 2번 고시를 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딱 정해져 있다면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데 2003년도는 국세청에서 이렇게 투기, 어떤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할 것을 4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도 또 고시를 했다. 그래서 이 가액이 변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도는 4월 4일자로 했네요. 2001년도는 7월 1일자입니다. 2000년도 7월 1일, 7월 1일, 7월 1일 하다가 또 97년도에 가서는 또 5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청에서 2005년도까지 아파트에 대한 고시를 했는데 그 고시 일자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1년에 2번 한 적도 있고 들쑥날쑥 상반기에 한 적도 있고 하반기에 한 적도 있고 해서 틀리다는 점, 그런 점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01년도에 취득했는데 내가 5월 달에 취득을 했다. 대개 지금 기준시가를 4월 달에 고시하니까 2001년도 가격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표의 의미는 이 표를 찾아보시고 5월 달에 내가 샀는데 그날의 기준시가는 뭐로 보느냐? 전년도 거로 본다. 왜? 7월 1일 고시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시가의 조견표를 가지고 활용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취득계약서가 없어서 취득가액을 역산할 때에 이 표를 꼭 참조하셔야 되고요. 소형주택 판정할 때는 그런 또 기준시가 날짜, 고시일 기준으로 전후 매매할 때는 조심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 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